역류성 식도염은 적당한 위산 분비를 통해 음식물이 완전 소화되도록 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상, 하부 관략근의 조임과 풀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역류성 식도염 병리, 그리고 생활습관, 치료 약물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리는 적절한 위산 분비를 통해 완전 소화 관점에서 상, 하부 관략근 조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산 분비와 상부 관략근 조임.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 과다로만 발생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위산이 과다하면 음식물이 죽상보다는 액상이 되어 쉽게 역류하겠죠? 그러나 위산이 부족하거나 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위의 상부 관략근은 위내 산도가 강할 때 꽉 조여집니다.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상부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역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 속에 두세 시간 정도 머물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가스는 위 내용물을 역류시키며 식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내 음식물 발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위산 분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트림이 작고 역류성 식도염이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많은 경우가 저산증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 완전 소화와 하부 관략근의 열림. 역류성 식도염에서 상부 관략근 조임 못지않게 하부에 있는 유문의 열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위산이 음식에 충분히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유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 내용물이 역류돼 버리죠. 우리가 체했을 때 토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보통 위산이 적절히 분비되면 간에서는 담즙이, 췌장에서는 소화효색이 잘 분비됩니다. 이들 담즙과 소화효색은 알칼리성을 띠며 위 내용물을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담즙과 소화효색 분비가 원활치 않으면 위산이 하부, 즉 십이지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몸은 하부 관략근을 열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역류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적당한 위산 분비는 완전 소화와 담즙 소화 효색 분비를 통해 위의 하부 관략근을 열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생겼다. 잘생긴 김약사. 웰투비 잘김약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류성 식도염은 적당한 위산 분비로 음식물을 완전 소화시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활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야 합니다. 음식물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 입에서는 침이 풍부하게 분비되는데 이 침이 식도 점액을 충분히 생성하고 이후에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위산은 다시 담즙과 소화 효소의 분비를 유도하며 이를 캐스케이드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꼭꼭 씹는 것은 적당한 위산 분비를 통해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담즙과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하부 관략근을 열어주므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개선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적당한 물과 소금 섭취.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물을 마신 후 바로 역류를 경험하거나 짜게 먹은 뒤 증상이 심해지는 걸 경험하면서 물은 좋지 않구나,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이런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 위장 점액, 그리고 위액 소화 효소액들은 모두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공복 시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적당한 간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중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식사 시 과량의 국물과 물은 안 먹기. 식사를 빨리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쉽게 삼키기 위해 국물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에 국물이나 물을 많이 섭취하면
윗속의 음식물이 죽상보다는 액상 형태가 되어서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물 섭취는 위산을 희석시켜 상부 관략근의 수축 기능을 약화시키고 음식의 완전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국물이나 물을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는 언제 하는 게 좋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복인데요. 기상 후 그리고 식사 후 2시간과 식전 30분 사이에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저녁 식사 일찍 먹기. 40대 이후부터는 상부 관략근의 근력이 약해져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가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 위를 비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저녁을 늦게 먹는 경우는 20-30분 정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갈아서 먹은 음식 삼가하기. 해독 주스나 미숫가루처럼 음식을 갈아 먹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갈아 먹는 음식은 침과 충분히 섞이지 않아 식도 점막을 긁거나 점막에 달라붙어 점막을 자극합니다. 한편 침 분비가 안 되니까 점액 생성도 안 되고 위산 분비도 제대로 안 돼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가스가 찬다거나 상부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역류 위험이 커집니다. 잘생겼다. 잘생긴 김 약사. 웰투비 잘김 약사. 자, 끝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산제. 과도한 위산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의사 약사님과 상의하여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는 오히려 저산증에 따른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제어제. 스트레스와 역류성 식도염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묽은 위산이 과량 분비되거나 반대로 위산이나 담즙 분비가 아예 억제되어 역류성 식도염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합니다. 대시호탕 등 시호가 들어있는 한방제가 유명하며 아티초크가 함유된 담즙 분비 촉진에도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심장 기능이 가항진되면 뜨거운 열기가 심장과 가까운 식도 점막을 말라붙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심장열을 내리고 점막 보호작용이 있는 온청음이라는 약제가 도움이 됩니다. 모두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점막 강화제. 양배추로부터 추출된 MMSC 성분, 그리고 해조류의 미끌미끌한 성분인 알긴산, 점막의 주 성분인 뮤신, 그리고 점막 보호작용이 있는 감초 추출물, 보리순 추출물, 유산균 생산 물질, 그리고 점막 분비 및 강화에 도움이 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레시틴의 경우 가항진된 교감신경을 누그러뜨려 주기 때문에 항스트레스 작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위산분비 강화제. 저산증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 성분으로 베타인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식후 복용해야 됩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생겼다. 잘생긴 김 약사. 웰투비 잘김 약사. 치료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약물의 효과는 보조적일 뿐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20년 된 역류성 식도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